안녕하십니까. 담덕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박지윤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또 가장 전문적으로도 하고 있는 분야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혹은 현금 전달을 하신 분들을 변호하는 일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분들은 당연히 너무나 고통 속에서 살고 계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현금 수거나 현금 전달에 연루되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라는 것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속아서 이제 업무를 보다가 지금 이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실형을 살고 구속이 되고 이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검거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분들이 지금 이 현금 수거나 전달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이제 범죄 혐의를 인정을 하고 피해 회복을 피해자들에게 할 수 있게끔도 하고 있는 게 사실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현금 수거에 연루되신 분들은 자기들이 이제 이런 범죄자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마음고생도 심하시고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적인 부분의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분들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인데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전담팀을 운영을 해서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사건은 전국적으로 일단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국구로 이제 저희도 다니고 있는데 어찌 되었든 이 분들이 연루되는 방식이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 게 조금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검사나 이런 금융기관 직원이나 이런 걸 사칭을 해서 돈을 이제 입금을 하게 하고 요런 일들을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현금을 수거해 가면서 현금 수거책이라는 게 생겼고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이 이제 수거가 아닌 단순히 돈 세탁을 위한 전달 업무만을 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수거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시키고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이 수거한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 그 다른 사람도 실질적으로는 아르바이트생인 거죠. 이제 속아서 현금 수거나 전달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인 거죠. 그렇게 해서 현금 전달을 하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해서 자금을 세탁을 해서 흐름을 추적하지 못하게 이런 식으로 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직접 피해자가 ATM 기록에서 돈을 넣게 하는 방법에서 두 번째가 이제 현금을 수거해서 ATM기에 넣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게 가장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조사를 받고 이제 실형을 받았던 그런 케이스고, 그리고 그 다음 유형이 이제 현금 수거는 하지 않되 중간에서 전달만 해주는 역할을 하게끔 이런 방법이 이제 세 번째 유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쪽에서 많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네 번째 유형인데요. 이 네 번째 유형은 중국에서,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필리핀에서, 해외에서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 있는 문자들을 발송을 하게 되면 외부로밖에 할 수 없죠. 그럴 경우에는 웹발신이라는 문자가 뜹니다. 근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국내에서 이제 중개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유심 칩을 관리하는 업무다, 유심 관련된 핸드폰을 관리하는 업무다,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는 업무다, 이런 식으로 속여가지고 유심 칩을 관리한다고 해서 해놓고 이 사람들이 전화기를 이제 백팩에 메고 이동을 하면서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차량을 하나 빌려서 그
그 차량 안에서 핸드폰을 켜놓게 하고 그 차량을 계속 이동을 시켜서 그런 앱과 자기 중국이나 필리핀 해외에서의 수신들을 이제 그 앱을 통해서 받아서 그것들을 다시금 피해자들에게 전송하게 하면 웹발신이라는 게 뜨질 않아요. 왜냐면 국내에서 다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앱과 앱을 연동을 시키고 그 앱에서 국내에 있는 앱에서 피해자들에게 문자가 발송하도록 하는 그런 범죄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가 되겠죠. 뭐 컴퓨터든 사용 사기,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령에 위반 죄를 물어서 실질적으로 그 경우는 체포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체포가 돼서 구속이 되는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유형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유형이 이제 통장을 대여하거나 통장을 통해서 돈을 좀 이체를 해줘라, 그러면 수수료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게 하는 그런 유형이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섯 가지 유형의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연루가 되셨다고 하시면 반드시 가벼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걸 모르고 했으니까 너무 가벼운 범죄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 유형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저희 지금 수사기관의 태도가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에 연루가 되셨다면 이 위에 저희 사무실 번호로 꼭 좀 전화 주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변호인을 반드시 선임하지 않으시더라도 꼭 저희한테 좀 조언이라도 받으시고 수사기관에 가든지 하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실형을 살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사실은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요. 왜냐면 최근에도 이렇게 혼자 대응을 하고 국선 변호인과 대응을 하시다가 선고 직전에 저희한테 오신 분들도 계세요. 변호사님, 저 이게 이렇게 큰 죄인 줄 몰랐고 검사님이 구형을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고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제가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찾아오시고, 결과적으로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혼자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놓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셔놓고 결국에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조금 아신다면 미리 좀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초기 대응을 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으세요. 여러 가지 면에서도. 저희가 이 부분에 관한 시리즈물을 조금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다섯 가지 유형이 좀 연루가 되셨으면 여러분들 꼭 그 변호사님의 조언을 받으셔가지고 초기에 대응을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덕은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에 번호로 연락 주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고요. 저희가 전담팀 운영해서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초동 대응을 하고 잘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문의 주셔서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많이 도움 받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